F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고제 기획팀장인 신리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허시미술관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 갤러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학고제 신관에서는 박영아 작가님이라고 네. 서울과 호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회화 작가님이시고요. 네. 이번 전시는 10년 만에 열리는 작가님의 개인전이세요. 10년 만에요? 네. 되게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그건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해외에도 좀 체류를 하시면서 작업에 좀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10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이라서 의미가 좀 큰 전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네. 이번에 메인 작품 같은데, 그죠?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홍보 이미지에도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거의 다 이제 2023년 신작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네. 좀 새로운 작품들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작가님이 시인 박두진이라고 님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창업하신 선생님의 이제 세 번째 아들이신데 이제 그 시인님께서 내일의 너라는 거를 화두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의 너라는 의미는 늘 새롭게 세상을 봐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 늘 새로운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늘 익숙한 시각에서 나라는 그런 성향이나 이런 거에 뭔가 익숙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늘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내일의 너라는 걸 화두로 주셨고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 철학적인 화두인데 작가님이 추상화를 통해서 그 평생을 연구해온 그 화두를 화면 위에 그린 거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박두진 시인의 시 구절인가요? 그럼 그게?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버님이 아버님이 예술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예술적으로 아들에게 너 예술에 대한 미션이란다 이런 그렇죠. 거. 네. 예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박영아 작가님의 분들 마테르가 맞아요. 되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혼합 매체를 사용을 하시는데 작품에 따라서 흙을 섞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뭐 유화나 아크릴 그림이랑은 전혀 다른 표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아크릴로 하세요? 다 섞어서 많이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섞어서. 뭐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흙담이나 뭐 나무나 바람이나 이런 공기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한국적이고 정감 있는 느낌도 느끼실 수 있고 동시에 약간 시대나 뭐 지리적인 구분을 초월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안성이 안성이에요? 잘못 알았네. 안성이군요. 네. 현미무관이라는 걸 키워드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게 조금 특징이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런 되게 유기적인 뭔가 형상들이 있어요.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뭔가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보시는 분에 따라서 해석이 또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추상 회화라고 보시면 되세요. 홈페이지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오랜만에 전시를 하시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소품들도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건 습작은 아니죠? 네, 습작은 아니고 그냥 작은 사이즈 캔버스에 이제 그리신 그러니까 작업실 영상 보니까 동시에 작업을 여러 개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형 회화에서 보실 수 있는 요소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회화구나 추상이구나 했는데 질리지 않는? 네, 맞아요. 그렇게 유양도 안 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추상 회화도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기 마련인데 작가님은 아무래도 그 화두와 연결이 돼서 그런지 시대가 없이 좀 늘 새롭게 보이는 작품일 수도 있고 동시에 약간 전통적인 느낌도 있고 한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면 약간 이게 한국적인 느낌이다. 그쵸. 약간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시골의 어떤 느낌? 작가님이 혹시 존경한 작가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이유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작품 보니까 인터뷰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요? 진짜로. 예. 제 말씀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네. 과는 다르지만 먼 선배님. 해학과시죠, 서영학과. 네, 맞아요. 네. 그 저희 지하 2층까지 아, 2층 이어지거든요. 이군요. 가실까요? 네. 그 저희 학과제 신관에 약간 이런 자투리 공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 작은 작품. 저번에도 전시 왔었어요, 여기. 재질감 연구하느라고 고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예. 분은 폭포 같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뭔가 강아지 모양 같다고 하기도 하고 약간 상을 뒤집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다양한 해석을 낳는. 그래서 본관 전시랑 완전히 스타일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시지만 조금 공통점을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지하 1층은 조금 이렇게 길다란 캔버스의 작업들이랑 그리고 종이에 있는 드로잉 작업들도 보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종이에 작업하신 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종이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네. 약간 대비감이 조금 더 크게 보이고 형태들이 조금 잘 보인다는 특징은 있어요. 그래서 그 회화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근데 일단 이우환 선생님과 박서보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1월달에 의금상경이라고 단체전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저희 학고제는 처음 일을 하게 되셨는데 본관 시인관 다 통틀어서 한 15분? 그래서 네. 단색과 이유 세대라는 주제로 이제 단색과 이유 세대요? 굉장히 큰 전시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대가분들. 그때 방문 오셔서 너무 좋다고 보고 가셨어요. 박서보 작가가요? 네. 멋있다. 사인이 옆에 할 때도 있고 밑에 할 때도 있으시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그 시인의 아들이라는 거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색감 시리즈로 이렇게 하신 거. 네. DP를 되게 감각 있게 하신 거예요.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 건가요? 협업으로? 사장님께서 하시고 작가님도 이제 같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조율하면서 보통 설치는 해요. 그렇군요. 네. 지하 2층은 주로 대작 위주로 많이 전시를 하고 동전상 마지막이다 보니까 작품 특성상 사이즈가 있어야 네. 뭔가 마음의 흔들림을 줄 것 같네요. 제 그쵸. 생각에. 이건 눈 설명 맞네요. 네. 이거 멋있네요. 이거. 이 작품. 네, 이거랑 이거 시리즈. 그레이랑 블루 조화가 멋있네요. 그렇죠. 색감이. 저 메인 그 포스터 작품도 네, 그레이 맞아요. 배경에 네. 블루 팝갱. 네, 맞아. 유튜브에서 미술사 현대미술 쉽게 정리한 거에서 네. 뜨거운 추상을 뜨거운 맛이라고 하는데 박경아 작가님은 어떤 맛인가요? 뜨거운 맛이죠 일단. 색깔을 그렇게 뜨겁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추상에서 뜨거운 추상 계열이니까 구별되는 거 안 좋아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감상하신 분들은 뭔가 정리해 주길 바라는 그쵸. 있어서 딱딱. 네, 맞아. 네. 네, 저희 학과제 본관에서는 토마스 차이비치라는 작가님이 전시를 하고 있고 이 작가님은 독일의 동독 출신이시고 68년생이시고요. 네, 이번 전시는 학고제에서 열리는 두 번째 개인전이고 4년 만에 이제 학고제 청담에서 전시하고 열리는 전시예요. 작품의 제목은 제니퍼 인 파라다이스이고 이건 이제 이번 개인전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제 제니퍼 인 파라다이스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포토샵으로 편집된 이미지의 제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포토샵을 개발한 형제 중에 한 명이 87년에 보라보라 섬으로 여행을 가서 당시 여자친구고 지금 와이프이신 여자분의 뒷모습을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포토샵을 이제 개발을 하니까 시연을 하면서 네네. 굉장히 많이 편집하고 변형하고 뭐 복붙하고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이미지를 개념적으로도 영감을 받으시고 또 조형적으로도 영감을 받으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얼마 전에 다녀가셨죠? 네, 오프닝 때 다녀가셨다가 네. 이제 다시 독일로 가셨는데 작가님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이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같지만 어떻게 보면 허구의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은 이제 그게 동시대를 상징하는 뭔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포토샵의 개발 이후에 회화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그거를 자신 작업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추상과 재현 이런 구분을 이제 의미가 없다고 작가님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많이들 나누잖아요. 추상, 구상, 뭐 재현, 비재현 나누는데 작가님은 그런 구분 없이
동시대 회화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제 보고 계시고 자신의 작업 그 방식 또한 굉장히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조작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은 작가님은 뭐 미술사에서 그 따온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대중문화나 뭔가 대중만화나 이런 것에서 그냥 일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으시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그리시고 어떤 기호화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그러면 그 기호들이 이제 어떻게 맥락에서 다 떨어져 나간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림에서 보는 알파벳이 되고 그거를 이제 작가님이 이제 자기 아카이브에서 꺼내서 조합해가지고 작업을 이제 만드는 방식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조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네. 본인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현대미술 작가라서 이야기하시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그냥 이건 감상하는 그림이지 맞아요. 해석한 그림이 아니라서. 직관적으로 보고 이제 해석하기를 바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객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설명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 백그라운드가 필요는 한데 작가님은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느끼기를 바라시는 네. 분이세요. 저는 이제 현대미술 이야기할 때 해석할 필요 없다. 해석이 필요 없는 그림 많다고 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냥 느껴라. 네, 맞아요. 네. Figure in Child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네. 이렇게 성인의 모습과 어린이의 모습을 이렇게 굉장히 모호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텍스트를 보고 이미지를 봤을 때보다 이미지가 텍스트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인물과 어린이, 성인과 어린이라는 글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성인과 뭐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시대에 뭔가 어린이와 성인 간의 그런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보는 분들마다 다 해석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작가는 실제로 그거를 의도해서 일부러 제목도 되게 브로드한 제목으로 지은 네. 작품이에요. 이 작가님이 큐비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네, 같은데 그죠? 맞아요. 네. 피카소랑 같이 전시했다고 네, 그죠? 피카소랑 독일 베를린에 있는 미술관에서 2인전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미술사를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바라보세요. 단순히 이걸 계승하고 내가 답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내가 차용하고 이런 부분은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작가님은 생각을 하시고 이 작가님이 미술사도 전공하셨나요? 조형예술 조형예술이요? 공부하셨어요. 여기 있는 네 작품은 네네. 레그페이퍼라고 해서 네. 펄프로 만든 종이 말고 약간 천으로 만든 그런 종이 재질이 되게 두껍고 네. 그래서 일반 캔버스랑 조금 다른 질감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유리로 감쌌네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페이퍼다 보니까 아, 이렇게 다 페이퍼라서? 이렇게 액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회화 조각 경계 없이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회화 작품, 평면 작품들이지만 굉장히 조각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아까 그 보신 어린이 얼굴이 또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네요. 네, 작가님이 아카이브에서 사용한 기호이지만 작품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네.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작가님이 약간 완성한데 미완성인데 이런 걸 추구하시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완벽하게 뭔가 끝난 느낌보다는 조금 모호한 걸 굉장히 추구하시기 그리고 때문에. 형광 색깔 이렇게 네, 줄게 맞아요. 쓰시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시대를 약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보시는 아, 것 같아요. 네. 어떤 노스탈지아가 전혀 없는 동시대적인 색깔이라고. 약간 인위적인, 네, 의도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고 만들어진 색깔 같은 네, 이런 색깔이랑 네, 저기 이런 네온빛깔 이런 네. 게 이 작가님의 시그니처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회색같이 바랜 색깔과 아예 쨍한 색을 대조해서 이것 또한 뭔가 동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시대적인 구분, 지리적인 구분이 없다라고 보시면서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혼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작가님 뭐 혹시 독특한 이력 이런 거 있나요? 작가님이 2005년에 그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의 티노 세갈이랑 2인이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독일관 대표 작가가 되면서 많이 또 알려지셨고 그게 몇 세 정도? 30
30대 후반? 엄청 네. 이른 나이에 데뷔하셨네요. 네네네. 대단한 분이시죠. 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베를린에 있는 미술관에서 피카소랑 2인전을 하신 이력도 있고요. 네. 이제 올해 6월에 열리는 아트 바젤에서 언리미티드 섹터라고 큰 그림을 보여주는 섹터의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또 엄청 글로벌한 작가님이시라는 네, 맞아요. 토끼가 여러 가지 상징이 있다고, 그렇죠? 네, 토끼가 전통적으로 독일에서 그런 뒤러의 알레고리의 하나로 등장을 하기도 그러네요. 하고 앨리스 인 원더랜드에 나오는 토끼라던가 대중문화에서 또 갖는 토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랜 역사를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거를 모호하지만 굉장히 압도적인 크기로 작품에 넣어서 다양한 이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뒤에 보이는 형태는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작가가 본 중세 시대의 성곽의 그 레이아웃을 따서 함께 배경에 배치를 하고 포켓볼을 영상시키는 이런 원형 형태도 넣어서 이게 이 디지털 시대의 현실과 가상이 막 구분이 흐려지고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대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당벌레. 무당벌레 같죠. 주사위? 이건 맞아요. 주사위. 독일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또 갖고 노는 이런 딱 형태의 주사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추상화하고 기호화해서 저는 어떤 동물을 그린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제목은 일단 텐더라는 제목이에요. 네. 굉장히 모호하죠. 그래서 뭔가 부드러운 뭔가 그런 느낌의 이제 제목을 지으셨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하고 뭔가의 초상 같기도 하고 되게 모호한데 작가님은 이거의 다이렉트한 레퍼런스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일단 어떤 분은 이게 옛날 뭐 신화에 나오는 그런 뭔가 인물을 형상화한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 뒤에 동그란 무늬도 어떤 분한테는 이제 헤드폰을 끼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런 양의 머리 형태를 가진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것도 시대성이 없는 지금 일부러 좀 기이하고 기괴한 느낌도 담으면서 약간 작가님의 작업을 보시면 약간의 유머러스함들이 조금씩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거를 일부러 의도하신 게 아닌가. 피나네요, 동물이. 피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랑 눈이 빨개서 박치기 한 이게 뭔가를 맞아요. 박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걸 좋아하시는. 네. 작가님은 그림이 내러티브성을 가지면 그건 좋은 작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 대신에 뭔가 해석될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을 가진 작품을 자기는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저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 작가님의 뭔가 정체성 제가 봤을 때 불협화음 같은 불협화음. 색감이 네. 약간 불편한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작가인 게 확실히 딱 인식이 맞아요. 된다는 맞아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유의 이제 형광 색깔이랑 그레이랑 맞아요. 그 여러 의도하신 거. 원색들. 이 작가님의 본인의 성향이나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구별이 딱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대 작가들. 그쵸. 근데 그게 그런 게 색감에서 좀 보이네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맞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의도를 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